프리시즌 1주차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 절대 오버리액트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작년 에이든 오코넬과 케니 피켓이 이 프리시즌을 학살해냈지만, 에이든 오코넬은 현재 주전 쿼터백으로서의 그 자리를 이제 가드너 민슈라는 또 다른 쿼터백과 함께 경쟁을 힘겹게 해내고 있는 모습이고, 케니 피켓은 팀에서 사실상 내쫓겼죠. 필라델피아 이글스로 단 2년 만에 1라운드 출신의 쿼터백이 이적을 당하였습니다. 즉 프리시즌을 매년 지켜보고 있지만, 저 또한 항상 머릿속으로는 절대 과잉 반응을 해서는 안 된다, 이 프리시즌 결과물에 대해서. 하지만 그것을 매년 또 잊어버리죠. 좋아하는 선수가 활약을 펼친다면, 이 선수 올해는 무조건 될 거다, 너무나도 좋은 루키 시즌을 선보일 것이다 라고 속단하게 만들죠. 하지만 어쨌든 명심해야 할 것은 프리시즌은 프리시즌입니다. 그리고 1주차에 좋은 활약을 펼쳤던 선수들, 팀들 모두 프리시즌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여러분들도 좀 더 가볍게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프리시즌 1주차는 이 루키 쿼터백들의 무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올 시즌 뽑힌 이 1라운더 출신의 쿼터백들이 정말 계속해서 이 경기를 펼치고 많은 랩을 가져가고 좋은 활약을 펼치고 이런 모습이 이어졌어요. 시카고 베어스의 전체 1픽인 케일럼 윌리엄스와, 그리고 또 다른 상위 라운드 쿼터백들인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JJ 메카시, 그리고 덴버 브론코스의 보닉스, 그리고 워싱턴 커맨더스의 제이든 다니엘스, 정말 수많은 이 1라운드 출신의 쿼터백들이 프리시즌에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요. 먼저 케일럽 윌리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저는 케일럽이 본인이 가진, 그리고 본인에게 기대하는 부분을 거의 충족시키는 급의 좋은 활약을 펼쳤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부분이 잘 드러났던 것은, 이 선수가 별다른 40야드, 50야드 슈퍼 플레이를 만들어낸 것은 아니지만, 이 선수가 패스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이 선수가 스크램블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빠르게 디시전을 내리고, 그것이 얼마나 이 현재는 피츠버그로 간 전 1라운드 출신의 쿼터백 이 저스틴 필즈죠. 저스틴 필즈와는 다르게 얼마나 빠르게 이 플레이를 해낼 수 있고, 그것이 NFL 레벨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케일럼 윌리엄스는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똑같이 리시버가 커버를 당해서 던질 곳이 없는 상황 속에서 케일럼 윌리엄스는 곧바로 반응합니다. 리시버가 다쳤네? 그렇다면 반대쪽 사이드를 바로 바라봐서 또 다른 패싱 기회를 노린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발로 뛰어서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 낸다든지, 계속해서 또 다른 기회를 찾는 데 있어서 케일럼 윌리엄스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타입의 선수예요. 하지만 저스틴 필즈는 리시버가 막혔네, 커버를 당했네, 그래도 한번 좀 더 지켜보자 이제 한번 다른 쪽 볼게 하다가 이제 색을 당하는 타입의, 이 프로세스가 굉장히 느린 타입의 쿼터백이었죠. 어쨌든 케일럼 윌리엄스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분명히 구별된다. 그리고 플레이 액션 상황에서 분레그를 펼치면서, 이 라이트 사이드로 이 분레그를 펼치면서 이 하이 리시버에게 정말 완벽하게 가슴팍에 꽂는 패스를 던진 모습을 봤을 때, 이 선수는 정말 어깨가 강하다라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모습이었고요. 어쨌든 시카고 베어스와 케일럽의 경우에는, 시카고 베어스의 현재 오펜스진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고, 케일럽 윌리엄스 또한 굉장히 준비된 선수라는 것을 앞으로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1주차에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고요. 시카고 베어스는 분명 저스틴 필즈 그 하이프 시절과는 또 다른, 그리고 다르지만 어쨌든 더욱더 확실한 그런 기대감을 만들어주지 않았나 싶고요. 맷 이버플러스 감독의 디펜스만 다시 한번 작년 시즌 후반기에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는 시카고 베어스가 정말 깜짝 활약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루키 쿼터백 제이든 다니엘스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제이든 다니엘스는 러싱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첫 드라이브 터치다운을 이끌고, 그 후에
경기에 빠졌는데요. 먼저 제이든의 경우에는 선수 자체 모습만 보면 굉장히 노련해 보이고 또 굉장히 준비된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팀을 진정으로 좀 이끈다는 모습을 받았어요. 뭐 어떻게 해서든 뭐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뭐 JJ 맥카시는 뭐 터치다운, 와이드 오픈 터치다운을 2개 기록했고, 뭐 보닉스는 뭐 패싱적인 측면에서 뭐 정말 다각적으로 좋은 활약을 펼쳤고, 하지만 제이든 다니엘스의 이번 드라이브는, 이번 경기는 좀 더 경기를 조립해 나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뭐 나는 리더로서, 쿼터백으로서 이 드라이브를 이끌 수 있는 선수다라는 것을, 뭐 러싱이면 러싱 또는 뭐 필요한 상황에서의 뭐 42야드짜리 딥볼이라면 딥볼, 그러면 해결사로서의, 그리고 이 매니지먼트도 가능하다라는 모습을 굉장히 잘 보여주지 않았나 싶고요. 어쨌든 본인에게 있어서 요구되는 필요한 상황에 필요한 플레이를 펼치는 선수로서 제이든이 빠르게 팀을 장악해내고 곧 뭐 동료 선수들에게 있어서 존경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좀 노련한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근데 제 문제는 이 워싱턴 커맨더스의 오펜스가 좀 오펜스 플레이 콜적인 측면에서, 오펜스 컨셉적인 스킴 뭐 이러한 측면에서 좀 별로 좋지 않은 인상을 받았어요. 역시 오펜스 플레이 콜러는 이 코디네이터인 이 클리프 킹스버리 전 감독이 현재 맡고 있죠. 그리고 저는 뭐 코칭 캐로셀 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클리프 킹스버리와 제이든 다니엘스의 이 궁합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러한 궁합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이번 경기에서 좀 나왔는데요. 킹스버리는 계속해서 좀 무책임한 타입의 플레이콜을 선보였는데, 이 썰드다운 상황에서 루키 쿼터백에게 MT 포메이션을 콜했어요. 그리고 이 썰드다운 상황에서 MT 포메이션을 콜하는 것은 사실상 의도가 이 쿼터백에게, 야 너가 좀 뭐라도 해봐라, 나 이렇게 난 판 깔아놓은 거야, 너가 뭐라도 해 라는 식으로 좀 책임을 돌리는 타입의 무책임한 그런 플레이콜을 했고, 물론 제이든 다니엘스가 이 플레이에서 42야드짜리 딥볼을 메이킹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제이든 다니엘스 뭐 성공했다, 뭐 클리프 킹스버리 대단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이든이 정말 좋은 공을 던졌기 때문에 그 플레이가 성공을 한 것이지, 그 플레이 콜 자체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또한 레드존 플레이에서도, 아니 워싱턴 커맨더스의 오펜스가 자랑하는 것은 결국 넘버원, 넘버2, 이 뭐 테리 맥러린이나 또는 자한 다슨, 이 2명의 정말 좋은 리시버들이잖아요. 근데 이 리시버들을 잘 활용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고, 결국 뭐 레드존에서 터치다운은 이 뭐 여러가지 페널티나, 그리고 이 제이든이 직접 발로 뛰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됐었죠. 좀 제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플레이 콜이 이어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제이든과 킹스버리, 이들의 궁합이 앞으로 뭐 프리시즌 2경기, 3경기, 또 정규 시즌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도 좀 자세히 한번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른 루키 쿼터백, 이 쿼터백들 계속 나오죠. 바로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JJ 맥카시인데요. JJ 맥카시는 일단 2개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어요. 뭐 굉장한 뭐 경기였다라고 평가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 또한 뭐 JJ 맥카시가 이렇게 빨리, 어쨌든 프리시즌이긴 하지만 이렇게 빨리 이들의 이 바이킹스의 오펜스에 적응을 해내고 뭐 2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했을 정도로, 이 선수가 제 개인적으로는 뭐 패스의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었고, 좀 리그에 적응하려면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좋은 활약을 펼쳐서 저 또한 많이 놀랐어요. 그런데 너무 과잉 반응을 이 메카시에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뭐 스탯상으로는 굉장히 뛰어나요. 뭐 2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했고, 하지만 2개의 터치다운이 모두 와이드 오픈 찬스였어요. 정말 바이킹스의 리시버, 바이킹스의 오펜스 스킴을 통해서 정말 와이드 오픈을 만들어냈고, 사실상 JJ 맥카시는 그냥 어렵지 않은도 아니고 그냥 굉장히 쉬운 볼을 터치다운을 만들어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JJ 맥카시가 사실상 뭐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친 것은 아니고, 그냥
굉장히 좋은 오펜스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물로 이어졌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메카시의 인터셉션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케이 뭐 프레셔에 쫓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라이트 사이드로 조금 이렇게 포켓을 벗어나면서 이 리시버에게 공을 던졌는데 그 인터셉션은 결국 수비수가 더욱더 빠르게 이 리시버의 언더컷을 성공해내면서 가로채는 데 성공을 했는데 그러한 인터셉션은 굉장히 흔한 타입의 이 인터셉션이에요. 루키 쿼터백들이 항상 잘 저지르는 가장 큰 이유는 NFL의 수비수들이 이렇게 빠를 줄 예상을 못하는 타입의 그러한 좋지 못한 판단으로 이어진 실수인데요. 어쨌든 JJ 메카시 또한 그렇게 좋지 못한 판단을 해냈고 그리고 두 개의 터치다운 모두 와이드 오픈 찬스였다는 점, 저는 JJ 메카시에게 올 시즌 다른 분들만큼의 그런 놀라운 활약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JJ 메카시는 이 두 번의 이 차이나 컨셉에서 충분히 이 커버 투 홀샷이라고 하죠. 이 존과 존 사이에 충분히 이 인터미디엇 에리아에 뭐 15야드에서 20야드짜리 패스를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분명히 오펜스 스킴 상으로 그 패스를 던졌어야 돼요. 그리고 JJ 메카시는 그것을 던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봤고 느꼈고 던져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메카시는 던지지 않았어요. 이러한 측면을 봤을 때 그가 두 개의 터치다운 상황에서는 JJ 메카시가 뒷볼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했던 것과는 다르게 인터미디에이트 에리아에서는 자신감의 부족을 드러냈다는 점이 조금 상반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JJ 메카시의 경우에는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하지만 어쨌든 이 JJ 메카시가 두 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했던 것처럼 와이드 오픈 터치다운을 기록하게 만들어준 현재 미네소타 바이킹스 오펜스의 시스템 자체가 너무나도 뛰어납니다. 샘 다놀드 너무나도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바이킹스는 뭐 다놀드가 되었든 메카시가 되었든 현재 바이킹스의 오펜스 자체가 너무나도 쿼터백 친화적이고 또 그런 환경 속에서 JJ 메카시가 충분히 좋은 성장을 거둘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은 분명히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샘 다놀드가 현재로서는 주전의 가능성이 더욱더 높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쿼터백은 덴버 브론코스의 보 닉스이죠. 현재 리틀 드류 브리스가 되는 거 아니냐, 드류 브리스와 이 션 페이튼 감독의 궁합을 여러분들도 많이 그리워할 텐데 보 닉스가 그 빈자리를 채워줄 것이다, 정말 많은 찬사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저 또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일단 션 페이튼 감독의 이 웨스트 코스트 오펜스 하에서 보 닉스라는 쿼터백은 그가 가진 뛰어난 퀵 디시전 그리고 퀵 패스, 모든 타입의 딥볼도 던질 수 있음을 이번 경기를 통해서 보여주었고 포켓 밖에서의 그런 포켓 무브먼트나 프레셔를 느끼는 방법, 이러한 것들 다방면에 있어서 뛰어나고 안정적인 쿼터백의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덴버 브론코스는 이 보닉스 말고 잭 윌슨 또한 이 뉴욕 제츠가 버린 이 잭 윌슨 또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선수가 뉴욕 제츠에서 뛰었던 잭 윌슨이 맞냐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모두가 이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즉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쿼터백들보다도 더욱더 느꼈던 점은 이 션 페이튼 감독이 분명 이 쿼터백을 길러내고 성장시키고 쿼터백에 맞는 오펜스를 충분히 재단할 수 있는 감독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리고 이 쿼터백의 육성에 있어서 환경 그리고 감독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이번 시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요. 뉴욕 제츠 잭 윌슨을 뽑아놓고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이들은 쿼터백을 길러내는 방법을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결국 잭 윌슨은 버스트가 되었고 시카고 베어스 마찬가지죠. 저스틴 필즈를 뽑아놓고 저스틴 필즈를 위한 팀, 오펜스, 이 선수를 어떻게 활용을 할까 어느 것도 하나 고민하지 않고 이 선수를 뽑았고 그 결과 저스틴 필즈는 다른 팀에 현재 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션 페이튼 감독은 분명히 다르다는 점, 쿼터백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쿼터백을 진정 성장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불러올 수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보 닉스의 NFL 리그 적응은 꽤 순조로워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현재 가장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은 바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 같은데요.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는 이 덴버 브론코스와 이 션 페이튼 감독의 쿼터백 육성 방법을 조금 배워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본받아야 됩니다. 뉴잉글랜드는 이번 프리시즌 1주차 이 드레이크 메이를 뭐 많은 기회를 주지 않았죠. 패스를 던질 많은 기회를 주지 않았는데요. 현재 리그의 다른 팀들 뭐 케일런 윌리엄스나 제이든 다니엘스나 뭐 그렇게까지 많이 경기를 뛴 건 아니지만 어쨌든 또 다른 쿼터백들 보닉스나 제이제이 메카시는 또 많이 플레이를 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그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드레이크 메이는 1주차 경기에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비가 오기 때문에 이 루키 쿼터백인 드레이크 메이가 뭐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서 뺐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죠. 날씨가 좋지 않다고 루키 쿼터백을 뺐다는 이 결정을 하는 것은 이 루키 쿼터백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날리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비가 온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플레이를 해낼 수 있다. 굉장히 드문 상황에서의 경험을 기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였지만 만약에 톰 브래디가 쿼터백이었다면, 만약에 빌 벨리책이 감독이었다면 뉴잉글랜드는 분명 이 더 많고 귀중한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이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 드레이크 메이에게 어쩌면 더 많은 이 기회를 주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지금의 뉴잉글랜드는 오히려 우리 애기 잘 조심히 뭐 길러내야지, 우리 애기 좋은 상황만 내가 안겨줄게 하면서 드레이크 메이를 뺐어요. 이게 말이 되네. 과연 이것이 드레이크 메이의 성장에 이득이 될까? 과연 이것이 드레이크 메이라는 쿼터백이 뉴잉글랜드의 라커룸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 다른 선수들의 존경을 받는 데 있어서 이게 과연 좋은 일이었을까요? 뉴잉글랜드는 현재 이 드레이크 메이라는 루키 쿼터백의 성장에 있어서 아무런 계획도, 아무런 시스템도, 아무런 방향성도 없음을 단순 이 프리시즌 1주차 이 드레이크 메이의 랩을 통해서도 단편적으로 보여주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뭐 앞으로 뭐 다른 팀들처럼 어떻게 드레이크 메이를 길러내고 성장을 시키고 어떻게 뭐 랩을 줘야 되고 뭐 2주차 3주차에 뭐 20번의 플레이, 뭐 30번의 플레이, 뭐 2번의 드라이브, 3번의 드라이브 어떻게 줄지 구체적으로 이들은 진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면은 결국 쿼터백은 버스트가 될 뿐이에요. 아마 이와 또 상반된 팀이었죠. 바로 댈러스 카우보이스인데요.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이번 주에 이 백업 쿼터백이었죠. 트레이 랜스를 굉장히 많이 기용을 했습니다. 트레이 랜스가 사실상 뭐 주전 쿼터백이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기용을 많이 했는데 사실 단순합니다. 이 제리 존스라는 구단주는 현재 이 덱 프레스캇과의 장기 계약을, 연장 계약을 아직 합의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과연 이들의 백업 쿼터백인 이 트레이 랜스라는 이 쿼터백이 과연 얼마나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과연 우리 팀의 주전 쿼터백으로서의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보자. 굉장히 단순해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 랜스는 이번 주에 많은 이 플레이를 펼쳤고 그 플레이를 보면서 우리는 느꼈잖아요. 트레이 랜스 안 된다. 이 선수 아직도 굉장히 프로세스가 느리고 정말 아직도 쿼터백으로서의 면모는 분명히 떨어지는 선수이다 라는 것을 느꼈어요. 어떻게? 트레이 랜스를 많이 뛰게 만들었으니까요. 이러한 모습을 제리 존스는 굉장히 현명하게 풀어나간 거죠. 만약에 정규 시즌이 돼봐요. 트레이 랜스를 기용할 수 있는 방법은 덱 프레스캇이 부상을 당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프리시즌에 자연스럽게 트레이 랜스의 그런 역량을 체크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덱 프레스캇밖에 없다. 우리 연장계약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 라고 앞으로의 계획에 있어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제리 존스가 정말 뭐 똥꼬집도 심하고 뭐 비판을 많이 받는 구단주이긴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 좋게 또 다른 구단들도 좀 본받아야 할 정도로 이 좋은 또 요소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쿼터백이었죠. 바로 애틀란타 팔콘스의 마이클 페닉스인데요. 마이클 페닉스도 애틀란타 팔콘스의 오펜스에서 첫 호흡을 맞췄는데, 이 팔콘스의 오펜스는 역시 오펜스 코디네이터인 잭 로빈슨이 이 LA 램스 출신인 것처럼 기존 이션 맥베이 감독 타입의 오펜스를 금방이라도 복사한 것처럼 언더센터 기반의 호리즌털 러싱 플레이가 이어졌을 정도로 굉장히 판박이 오펜스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마이클 페닉스는 가장 준비된 쿼터백 중 한 명이다 라고 불려왔던 것처럼 NFL 디펜스들을 충분히 읽어내고 그에 맞는 대처를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쿼터백들처럼 터치다운을 완벽하게 꽂아 놓거나 또는 와우 플레이를 만들어내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NFL의 성공에 있어서 이 디펜스를 읽어내고 그에 맞는 대처를 하는 이 쿼터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들을 이 마이클 페닉스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엿볼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네, 일단 프리시즌은 이렇게 루키 쿼터백들에 대한 집중도와 관심이 굉장히 세고,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눈여겨볼 거리이긴 하지만요. 어쨌든 이 루키 쿼터백 말고도 이 베테랑들의 주전 경쟁 자리도 사실 보는 것이 굉장히 즐겁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프리시즌은 분명히 경쟁의 무대입니다. 각 선수들이 로스터 한 자리 한 자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리이고, 주전이 불확실한 자리인 경우에는 그 경쟁을 통해서 주전 자리를 결정짓기도 하죠.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쿼터백 자리를 한번 살펴봅시다. 러셀 윌슨과 저스틴 필즈, 이 커리어 변환 끝에 몰린 두 쿼터백들은 이 쿼터백 자리를 두고 확실하게 경쟁 중이었고, 러셀 윌슨이 어쨌든 이름값이든 그리고 생산성이든 넘버원 쿼터백으로 나간 상황 속에서 저스틴 필즈에 대한 칭찬 이런 것들이 최근에 뉴스로 들리면서 저스틴 필즈가 넘버원 쿼터백으로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요 며칠 간간히 들려왔어요. 그런데 그런 가능성을 말하는 사람들은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프리시즌 1주차를 보면서 저스틴 필즈는 NFL에서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쿼터백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저스틴 필즈는 프리시즌 1주차 2번의 펌블, 2번의 쌔를 기록하면서 그가 지난 4년간 전혀 나아지지, 발전하지 못한 선수라는 것을 또 한번 보여주었는데요. 펌블이 센터의 잘못이든 쿼터백의 잘못이든 그것을 잘잘못을 따지고 싶진 않아요. 어쨌든 저스틴 필즈라는 선수가 필드 위에 있으면 턴오버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에 여러분들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게 센터의 잘못이든 저스틴 필즈의 잘못이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확률적으로 저스틴 필즈가 필드 위에 있으면 턴오버의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이러한 턴오버라는 것은 피츠버그 스틸러스가 현재 추구하는 이 팀 컬처, 팀 이 위닝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상반되는 부분이에요. 피츠버그 스틸러스가 정말 작년 시즌에 오펜스가 형편없더라도, 그렇게 정말 맷 캐나다와 케니 피켓이 똥을 쌌더라도 이들이 위닝 시즌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턴오버를 줄이고 본인들이 볼을 지키는 풋볼을 펼쳤기 때문인데요. 저스틴 필즈가 과연 이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볼을 지킬 수 있냐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저스틴 필즈는 절대 넘버원 쿼터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카고 베어스가 피츠버그에게 이 저스틴 필즈를 보내고 시카고 베어스는 또 한 번 실수를 했다, 역시 멍청하다 라고 평가한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도대체 뭘 보고 저스틴 필즈를 버린 판단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는지 진짜 아직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스틴 필즈는 절대 쿼터백으로서 성장할 수 없는 선수입니다. 어쨌든 저는 1주차 만에 저스틴 필즈가 자멸을 했고, 러셀 윌슨이 똑같이 자멸을 하지만 않는다면 이 러셀 윌슨이 넘버원 쿼터백으로서 이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오펜스를 이끌지 않을까 싶고요. 피츠버그 스틸러스는 앞으로 이들의 런 게임 위주로, 이 나제 해리스와 젤런 워렌을 필두로 한 러싱 게임 위주로 아서 스미스 코치와 함께 오펜스를 풀어나갈 것으로 이번 프리시즌의 모습을 통해서도 좀 엿볼 수 있었고요.
좀 더 어울리는 타입의 선수라면 저는 러셀 윌슨이 충분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러셀 윌슨은 좀 과대평가된 스탯을 보이긴 했지만 작년 시즌 뭐 터치다운과 인터셉션 비율이 굉장히 좋았어요. 턴오버를 잘 저지르지 않았었죠. 어쨌든 그러한 측면, 앞으로 스틸러스의 뭐 2주차, 3주차 어떤 결과를 또 한번 저스틴 필드가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또 다른 경쟁 자리 역시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의 가드너 민슈와 에이든 오코넬인데요. 일단 에이든 오코넬이 뭐 몇 주 전에 뭐 라커룸의 신뢰를 받고 있다, 뭐 에이든 오코넬이 좀 더 앞서고 있다라는 평가가 들려왔는데 1주차 경기만 보면은 저는 가드너 민슈가 거의 확정을 짓지 않았나 싶어요. 에이든 오코넬 또한 뭐 똥을 싸고 이런 건 아니지만 뭐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가드너 민슈라는 쿼터백이 가진 이러한 빅플레이 능력이 더욱더 뛰어나고, 가드너 민슈는 어쨌든 두려워하지 않고 공을 던지는 선수예요. 다운필드 패싱 게임이 본인에게 뭐 장점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그냥 장점처럼 막 합니다. 근데 현재 레이더스는 그러한 터프함이, 그러한 공격성이 필요한 팀이에요. 어쨌든 이들의 팀은 이 리그 최고의 리시버인 뭐 디반테 아담스를 가졌고, 또 타이트 엔드로서도 이번 드래프트에서 이 완성됐다고 보는 리시빙 웨폰 뭐 브락 바우스도 뽑아내면서 분명히 패싱 위주의 경기를 풀어 나가야 해요. 어쨌든 이 올프로 런닝백인 프랜차이즈 런닝백이었던 조시 제이콥스 또한 내보내고 이들은 런닝백이 없는 상황이죠. 즉 패싱으로 경기를 풀어나가야 하는 이번 시즌의 방향성에 있어서 저는 에이든 오코넬처럼 뭐 게임 매니지먼트의 그러한 타입의 쿼터백보다는 가드너 민슈 같은 좀 더 건슬링어 타입의 멘탈리티를 가진 이러한 쿼터백이 좀 더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상 뭐 선수들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를 마쳤는데요. 프리시즌은 또한 이 각 팀들, 이 변화된 모습을 가진 팀들, 뭐 새로운 감독이 부임했거나 새로운 오펜스, 디펜스, 코디네이터, 뭐 플레이 콜러가 부임했다든지 그런 팀들의 뭐 변화를 좀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일단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팀인, 제가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경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캘럼 무어 코치와 필라델피아 이글스, 과연 이 망한 두 팀, 현재 뭐 굉장히 저평가된 팀과 코치이죠. 어쨌든 캘럼 무어 또한 LA 차저스에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적한 상황이고, 또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작년 시즌 슈퍼볼 행오버를 겪으면서 이 와일드카드에서 업셋을 당하면서 팀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못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두 구단과 코치의 만남, 과연 젤런 헐츠와 이들의 오펜스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일단 1주차의 모습을 통해서 본 것은, 물론 1주차 그리고 앞으로 많은 경기 그리고 정규 시즌이 남았기 때문에 저 또한 속단하진 않으려고 해요. 그렇지만 케니 피켓을 통해서 이 캘럼 무어는 일종의 방향성을 저는 보여주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방향성은 단순했어요. 수많은 RPO, 수많은 스크린, 수많은 스프레드 포메이션, 즉 스프레드 오펜스를 캘럼 무어는 필라델피아 이글스에서 펼치려고 하고 있어요. 기존에 뭐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장점으로 가졌던 뭐 타이트 엔드를 뭐 2명 이상 뭐 기용하면서 헤비 퍼스널을 통한 뭐 그런 오펜스가 아닌, 캘럼 무어는 좀 더 리시버들을 양 끝까지 뭐 펼쳐내서 벌리고, 이 박스 안에는 진짜 리시버와 쿼터백 5명의 라인맨 또는 1명의 타이트 엔드 정도만 사용을 하면서 정말 스프레드 오펜스를 펼치고 싶어하는 모습을 이번 1주차 경기를 통해서 많이 선보였는데요. 실제로 케니 피켓은 뭐 RPO도 많이 하고 또 스크린 패스도 많이 던지고 정말 이 컬리지 타입의 스프레드 오펜스를 계속해서 선보였어요. 만약 젤런 헐츠라는 쿼터백이 그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젤런 헐츠가 가진 발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또 한 번의 이 스프레드 오펜스의 가장 큰 기본기죠. 바로 넘버 싸움에서의 승리. 박스 카운트에서 상대보다 더 하나의 그 넘버를 기록하는 것, 그것이 이 스프레드 오펜스의 성공이잖아요. 젤런 헐츠를 통해서 이 캘럼 무어 코치는
이 선수의 성공에 있어서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젤라노치는 발이 있으니까 우리는 스프레드 오펜스를 펼치면 자연스럽게 러싱도 성공하고 또 뭐 RPO나 스크린 적절히 섞으면서 우리 넘버 싸움에서 계속해서 승리를 할 것이다. 넘버 싸움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이다 라는 것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싶고요. 넓은 필드 위에서 이 고립된 리시버들은 AJ 브라운과 디반테 스미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케이, 우리는 박스에서는 쿼터백, 러닝백, 뭐 타이트엔드 이들로만 싸우고 나머지 리시버들은 넓게 포진시켜서 1대1로 상대 코너백과 경쟁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경쟁을 하는 리시버가 AJ 브라운과 디반테 스미스예요.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만약에 1대1 찬스를 주면은 당연히 터치다운을 만들어낼 수 있는 리시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캘럼 무어는 굉장히 쉽게 가자. 우리는 그냥 우리가 가진 장점을 그냥 쉽게 생각하고 쉽게 이용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이글스가 고전했던 점은 정말 뛰어난 무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음껏 사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절제하고 좀 더 젤런 헐츠 위주의 그러한 뭐 포켓 플레이나 젤런 헐츠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에 너무나도 크게 기대었다는 점이 있는데, 오히려 현재 젤런 헐츠가 가진 장점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내면서 그 속에서 젤런 헐츠가 다시 한번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캘럼 무어 코치가 기대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새로운 팀들의 모습들이 많이 있었죠. 뭐 그린베이 패커스의 디펜스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시애틀 시옥스의 뭐 마이크 맥도날드 감독의 디펜스 굉장히 터프하고 피지컬하고 빠릅니다. 물론 LA 차저스는 백업들을 꺼냈고 시애틀 시옥스는 주전들을 꺼냈고 분명히 갭이 있어요. 레벨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시애틀 시옥스의 이 수비수들이 정말 뛰어다니고 필드 방방곡곡 다니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뭔가 분위기가 달라요. 이 피트 캐롤 코치가 정말 열정적으로 이끌었던 그런 시애틀 시옥스의 수비와 현재 시애틀 시옥스 수비가 가진 분위기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 말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느끼는 바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경기를 보면은 시애틀 시옥스 뭔가 다르다, 디펜스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뭐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프리시즌은 프리시즌이다. 프리시즌은 과잉 반응을 해서는 안 된다. 뭐 미네소타 바이킹스가 이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와 상대를 했죠. 근데 바이킹스의 디펜스는 이 브라이언 플로레스, 이 블리츠에 미친 코치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프리시즌 1주차에 블리츠를 아예 안 썼어요. 왜냐? 그냥 프리시즌이니까 브라이언 플로레스 코치는 그냥 대충 했습니다. 진짜 그렇게 대충 뭐 바닐라 디펜스를 펼쳤기 때문에 뭐 레이더스의 쿼터백 뭐 가드너 민슈와 에이든 오코넬도 좋은 활약을 펼쳤던 것이고, 그것은 정규 시즌에 간다면 정말 다른 결과물을 가져올 것이라고 저희는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뭐 인디애나 콜츠나 뭐 시카고 베어스나 다 진짜 그냥 뭐 별로 상대의 오펜스를 막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였단 말이에요. 뭐 열정적으로 다 하는 팀들도 있는 반면에 뭐 이렇게 대충 설렁설렁 하는 팀들도 분명히 있는 거죠. 네, 아무튼 이번 에피소드 이 프리시즌 1주차 리뷰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프리시즌 2주차 경기들이 다 끝이 난다면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I didn't have any friends on the other teams. I didn't, and I think it's a little different day and age. Interesting. Yeah, I didn't. I Even was, ex-teammates that left? well, yeah, to a degree, but I mean, my friends were the guys that were in the battle with me. So Sick. it's very different in today's age, which I actually think is a little, uh, you've got to create a lot of different emotion to heighten your sense of awareness and focus. Like for me, anger was good. Anger was good because it was motivating.
the more I could create an enemy, the more I wanted to go out and kill those guys. Now, I knew I wasn't going to kill them physically, but man, if I could just, what did they say? You know, and what did they look like? They disrespect me at all? You know, and did that also say something? Like, those are little things that can get me right in the emotional frame of mind that when I ran on the field and I said, let's fucking go. It was really, let's go kick some ass.